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모두 다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말미에 유튜브 김준성 TV에 관련돼서 공지사항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이제까지 반응했나요? 트럼프가 원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 미국을 성장시키고, 그러니까 성장률을 높이고 경기를 상승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의 직접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고, 그리고 관세를 매기고 또 비관세 장벽을 허물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에 관련돼서 결과를 보면은 성장하고 경기 상승은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금요일 날 숫자도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대로 망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시장도 그렇게 움직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직접 투자 증가시키는 거하고 고용, 이것도 어저께 숫자를 보면 고용이 나빠질 거라고 했지만 많이 나빠지지 않고 있고, 미국의 직접 투자는 사실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약속을 많이 받아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 글쎄요, 관세는 실질적으로 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세가 좀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관세가 뭐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메꿀 수도 있는 상태고, 뭐 좋게 생각하면요. 그리고 비관세 장벽은 확실히 미국이 좀 유리한 쪽에 점유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7월 달까지 각 나라별로 다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우만 해도 비관세 장벽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어느 정도 양보할 자세가 돼 있는 거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뭐 중국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트럼프가 원하는 것들은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트럼프가 달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굉장히 시끄럽긴 하지만 결국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장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거의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올타임 하이에서 지금 몇 프로 차이 안 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금리를 하락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확실하게 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거였고요. 관세를 올리는데 어떻게 금리가 내려갈 것이며, 그리고 재정을 늘리니까 아무래도 미 국채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서 그런 쪽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 금리 쪽에서는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환율에 관련돼서는 트럼프는 환율을 하락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는 해왔지만, 정말 하락시키는 게 진짜 목표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글쎄요, 달러가 꼭 하락하는 걸 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아 국가에 관련돼서는 아시아 통화의 평가 절상, 그러니까 달러의 하락을 바라고는 있는 것 같지만 선진국에 관련돼서는 꼭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보면은 당선 당시에 104였거든요. 달러 인덱스로. 취임했을 때가 110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99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참고로 달러원은 104일 때 1380, 110일 때 1480, 그리고 현재는 1360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이어 투 데이트인데 제가 S&P, 나스닥, 그리고 코스피 200을 봤습니다. 이게 연초거든요. 5,882 뭐 이런 숫자였고, 현재 지금 S&P가 6,000, 나스닥이 19,529, KP가 377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요게 그 차이인데요. 결국 이어 투 데이트로 S&P는 2% 올랐고, 나스닥은 1.1% 올랐고, 우리 코스피는 18.5% 올랐거든요. 우리가 확실히 많이 올랐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지금부터 1년을 보면 제일 높은 점이 있는데, 그게 S&P가 6,147, 나스닥이 22,204인데, 이거는 올타임 하이입니다. 올타임 하이고, 우리 하이는 딱 400이거든요. 이게 작년 7월경인데, 이때를 보면은 우리는 올타임 하이는 아니고요. 우리 올타임 하이는 21년 1월에 449가 올타임 하이였고요. S&P와 나스닥의 레벨입니다. 그냥 제가 한번 쭉 적어본 건데요. 이게 현재 상태고, 그러면 1년만 보면은 S&P는 2.4%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스닥은 3.3% 빠졌고, KP는 5.9% 빠졌고, 이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올라갈 룸이 좀 더 많아는 보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좀 올랐지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2021년 1월 달에 우리가 449로 제일 위였거든요.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그때에 비하면 16.1%나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우리는 어쨌든 이거는 과도했다고 보고 제일 높은 점을 일단 400 정도로 보면은 뭐 이런 레벨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S&P와 나스닥은 이 정도 레벨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55%, 42% 올랐거든요. 우리는 16% 빠질 때. 그러면 안압하고로 얼마입니까? 한 70% 차이 나잖아요. S&P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이 확실히 잘 나가고 있고 우리가 최근에 캐치업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대답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미국 주식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거 사실이고, 최근에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약간 주춤할 때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에 큰 변화 없이 좀 많이 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달러원 쪽 잠깐 보시면요. 달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104, 취임했을 때 110, 지금 99인데요. 이때 달러원 레벨이 1380원, 1480원, 그리고 1360원인데요. 제가 이거는 어떤 인덱스는 아닌데 그냥 이 원화를 이 DX로 나눠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결국 무슨 의미냐면 DX가 100일 때 원화는 얼마인가 하는 거니까, 이 숫자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한 거고 높으면 약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달러원이 많이 빠져 보이지만 달러에 대해서 말고 원화를 따로 띄워놓고 보면 원화가 약세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원화가 달러를 쫓아가려면 더 내려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1320원이나 30원이 돼야 예전 레벨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는 주로 유로화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옌 원으로 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900, 930, 940 뭐 비슷하긴 한데 요때와 요때가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빠졌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제가 어떤 답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는 걸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게시물에 알려드렸지만 저번 주말에 너무 헷갈리고 해서 일단 다 정리해보고 새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생각은 아주 좋았습니다. 사실 그대로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뭘 못했냐면 제가 그 원화본드를 못 잘랐거든요. 원화본드는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복귀를 해보면은 제가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확신하고 있을 때 항상 안 되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다 잘랐는데 포지션 나쁘다고 생각해서 자른 게 아닌데 뭔가 너무 오랫동안 들고 와서 한꺼번에 자른 것인데 그때 한 개를 남겨놓고 자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했는데 역시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손해가 나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에 40% 조금 넘었는데 지금 34% 정도 이익 났거든요. 한 6% 정도 손해 봤는데 그 손해가 어디서 주로 왔냐면요. 이겁니다. 원화 본드가 그때 제가 잘랐으면 119 이상에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 잘라가지고 지금 원빅보다 조금 더 움직였잖아요. 제가 세계약이니까 거기서 한 300, 한 3, 40만 원 터졌어요. 제가 그쪽에서 잘못한 게 역시 문제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사실 비슷합니다. 제가 손해본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 쪽에서 내린 거, 주식에서 잘라서 270만 원 정도 손해가 났지만 제가 원달러를 잘랐잖아요. 원달러를 잘라서 420만 원을 벌었으니까 사실 합쳐보면 비슷하고요. 그리고 제가 US 트레저리를 잘랐잖아요. 그 자른 거에서 220만 원을 벌었으니까 다 잘랐다면 결국은 들고 간 것보다 이익이 난 것인데 제가 그 중에 손해보는 것만 들고 갔다는 거죠. 그걸 잘못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원화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숏을 갔거든요. 뭐 한 계약이지만 거기서도 지금 한 160만 원 정도 손해가 나서 저번 주보다 6%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반성했습니다. 원래 생각은 나쁘지 않았고 그거 제 원래 스타일인데 제가 미련을 좀 가졌던 것이 역시 문제가 되고 항상 뭔가 확신이 들 때 문제가 되더라 그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그러면 다시 정신을 차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 일은 다 지난 일이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면은 미국 주식 롱 가고 국내 주식 숏 가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을 모두 아웃라이트로 롱이나 숏 가는 거는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도 트럼프가 계속 시끄럽게 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지금 미국 경기도 괜찮아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부담스러운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이 조금 많이 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내 주식을 숏을 가고 미국 주식을 롱을 가고 국내 주식은 이미 숏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승수를 보면 되거든요. 승수가 25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 MNQ가 승수가 2달러고 그 다음에 MES, S&P가 5달러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 제가 써놓은 거고요. 그러면 원금 승수에다 가격 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원화로 된 거고 달러로 바꾸면은 6만 9천 불쯤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나스닥하고 MES를 한 계약씩 하면은 두 개 합치면 7만 불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비슷해서 제가 다음 주 장 시작하자마자 MNQ하고 MES를 한 계약씩 사는 걸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괜히 해가지고 많이 손해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지금 해도 더 낫고 그때 한꺼번에 해도 낫는데 괜히 원화 주식만 먼저 팔아놓고 이제여서 하니까 원래 하던 것보단 손해가 났지만 그래도 제가 믿는 대로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미 주식 롱, 국내 주식 숏 가는 아이디어가 어떤가 싶고요. 두 번째는 국내 채권 롱 가는 건데 미국 채권은요. 방향 자체가 변수가 많아가지고 일단 좀 빠져나오고 싶고요. 국내 채권도 비슷하긴 한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거의 0%인 상황이잖아요. 금리 상승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채권은 일단 롱으로 유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환율 쪽은 글로벌 달러는 뭐 셀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 이런 거에 연관되면서 사실 너무 어려워서 제가 좀 빠져 있고요. 그래도 원 달러는 1,350원이나 아니면 지금 1,360원 레벨에서 다시 롱 달러 가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눈치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김준성 TV 유튜브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시카고 여행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주말에 나오는 영상은 시카고 풍경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배경으로 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프랑스 갔을 때 한번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셔서 이번에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저 너무나도 성원해 주신 이 달러원 교육 영상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구매자들을 중심으로 단톡방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Q&A 하시는 게 별로 편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을 개설을 할 거고요. 제가 초대를 해드릴 거고 다들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Q&A 하시는데 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가 영상 자체를 이렇게 말로만 쭉 설명을 했거든요.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런데 그동안 받은 피드백을 보면 해설 자료를 좀 녹아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좀 있으셔서 제가 추가 요약 동영상을 10개를 한 2개나 3개로 쪼개가지고 그룹별로 해서 동영상을 추가로 제작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당연히 추가 비용은 없고요. 했던 그 사이트에다가 추가로 제가 뭐 한두 달 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해설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달러원 교육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글쎄요 뭐 내용이 훌륭하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달러원 트레이딩 하는데 그야말로 핵심 내용을 많이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그야말로 어그레시브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주말 유튜브 영상에 추가해서 7월 1일부터 주 3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오전 한 8시 30분경에 한 10분에서 20분 되는 영상을 멤버십 영상으로 일주일에 3번씩 한 달이면 뭐 13번 이 정도를 추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 영상은 주로 시장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주중에 멤버십 영상은 매매 중심의 영상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매매에 관련돼서 단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 관련돼서 하나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연휴인데요. 날씨도 좋고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시카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